무사색. 노무사 시험은 과목이 법 과목과 경영 과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법 전공 하시는 분들이 경영학 과목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험을 했을 때도 법 과목은 너무 점수가 잘 나오는데 경영학 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뇌 구조가 좀 다른가 봐요. 쓰는 구석이 좀 다른가 봐. 네. 영어가 시험 과목이 있었어요? 영어가 토익 700점 이상이 돼야지 이제 응시를 할 수 있는 700? 네. 노무사님은 토익이 700이 넘으셨나요? 그러니까 응시를 했겠죠. 세무사랑 똑같거든요. 저게 토익도 있고 지텔프도 있고 탭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게 토익보다 지텔프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맞아요. 저는 영어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고 저같이 시작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토익 점수가 있어야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 과목이 총 5가지예요. 4과목에 선택 과목 하나. 시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문항당 1분의 비중으로 풀게끔 되어 있거든요. 과목은 노동법 1, 2. 저게 뭐야? 개별법과 집단법이에요. 개별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을 말하는 거고, 노동법 2는 이제 집단법이라고 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래서 노동법 1이 40문항, 노동법 2가 40문항, 80문항을 한 교시로 80분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고. 노동법은 그냥 몰아놨구나. 그쵸. 그 다음에 2교시에 이제 3과목 2시간 동안 120문항을 푸는 3과목을 보는 거죠. 민법하고 사회보험법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하고 경영학 개론 중에서 선택하는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노동법 1, 2는 저희가 노동법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 실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사회보험법? 네, 사회보험법이에요. 근데 저 사회보험법 노무사 시험 안에서의 지위는 꼴찌예요. 왜냐면 1차 시험에만 사회보험법 과목이 있고 약간 암기 과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한 노무사들은 사회보험법을 2차 과목에 넣어야 된다. 맞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법이지만 사회보험법이 조금 천대받는 네. 저도 그렇지만 법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법. 왜냐하면 민법도 2차 과목에서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1차에만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너무 많고 민법을 공부를 하려면 저건 정말 생각만 해도 그냥 그쵸, 극악의 난이도고 이러다 보니까 민법이 그래서 당락을 결정짓는 꽈락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보기에는 1차 시험에서 그냥 중간에 집 사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1교시 노동법 1, 2교시 때 사회보험법 그게 이제 점수 받기 좋은 과목이죠? 노동법 1, 2는 그냥 무조건 점수를 따야 되는 과목인 거고 사실 노동법 1, 2가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러면 노무사 시험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경영학 과목이 사실은 전략 과목이에요. 물론 이제 법 전공자들은 민법이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겠죠. 민법은 너무 어려워. 오히려. 사회보험법은 약간 조금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인 거고 경제학 원론은 이제 보통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경제학 원론을 많이 선택을 하고 맨큐의 경제학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네, 그쵸. 정말요? 네. 그쵸. 당연히 경영학 전공을 한 사람들은 경영학개론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할 거고 저도 이제 경영학개론을 선택을 했거든요. 가장 전공이 아니더라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객관식 경영학 과목이 아닌가. 1차 시험은 객관식 총 200문항을 200분에 걸쳐서 여기도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그쵸.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 배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사회보험법과 경영학 과목을 빠른 시간 내에 다 풀어놓고 맞네. 민법은 또 이제 지문이 굉장히 길다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민법에 조금 더 이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꽈락이 이제 40점이고 전체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2차 시험은 언제 봐요? 2차 시험 보통 8월에 봐요. 제가 시험 볼 때 8월 초에 봤었는데 지금은 시기가 좀 늦춰져가지고 8월 말에 보더라고요. 2차 시험을 저희는 이틀 동안 봐요. 네. 1일차, 2일차 보는 이 과목에 따라서 공부 시간을 이렇게 조율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시험에 또 특이점은 뭐가 있냐면 2차 시험에
법전을 받으러 가는 허수의 동차 수험생들이 많이 있어요. 옵션을 줘요? 네, 저도 네, 동차 때 법전 받으러 갔었거든요. 2차 시험 보고 그 3개월 동안에 공부를 해서 2차 시험을 붙겠다 이 자체가 사실은 좀 욕심인 거고, 근데 왠지 수험장에 가서 그 법전을 받아오고 그걸로 공부를 하면 내년에 합격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총 과목으로 치면은 사실은 3과목을 봐요. 각 4문항씩 아침에 이제 9시 30분부터 첫째 날은 3시 반까지. 근데 저희는 역시 그래도 인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점심시간 1시간 20분이에요. 많이 주네. 1시간 20분이면 많이 줘. 그러면 네. 바로 그냥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사노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영학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험 공부할 때는 자가 있었거든요. 그 모형자, 답안을 쓰면서 그려야 되는 모형들이 이렇게 파져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써놓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를 문구사에서 팔았어요. 그 자도 사실은 많이 쓰는 자가 있거든요. 저희 때는 뭐가 있었냐면 되게 유명한 인사노무관리론 강사님이 있었는데 그 강사님이 자를 제작을 했어요. 와, 야, 네. 진짜 장난 아니다. 제작을 해서 팔았었어요. 야, 그 사람은 진짜. 굿즈야, 굿즈? 1타 강사였거든요. 2차 논술형 시험인데 그런 걸 가지고 이쁘게 썼다고 해서 가점을 주는 게 맞는 걸까요? 나 잘 모르겠다. 시간을 줄일 수 있겠네. 특히 경영 과목은 어떤 기준으로 써야 점수를 많이 주는가에 대해서 이런 썰도 있고 저런 썰도 있다 보니까 어느 기준에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글씨도 막 엄청 빨리 쓰는 연습을 하고 도형도 최대한 그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도식화해서 그리고 네. 두 번째 날 시험을 또 미친 듯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날이 정말 인생에서 제일 힘든 날 중에 하나일 거야. 맞아요. 둘째 날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조금 늦게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불사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행정쟁송법하고 그다음에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 전공자들은 무조건 민사소송법을 선택을, 법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은 경영조직론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학 전공을 했다거나 쪽 숫자에 밝은 사람들은 노동경제학을 선택을 했는데 노동경제학이 양이 되게 적대요. 양이 적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던 그런 기억이 나요. 행정쟁송법이 범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쟁송법도 썰이 되게 많았어요. 무조건 양을 많이 써야 된다. 누가 더 많이 쓰고 막 괜히 막 법조항도 쓰고. 요건 좀 일찍 끝나겠다. 그쵸. 1시 20분. 끝나고 나면 이제 낮술 한잔 하겠네. 폭식하기도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날 뭐 굉장히 다 잊어버리고 홀가분하게 노는 사람도 있지만 막 휩싸여가지고 또 이 짓을 1년을 더 어떻게 하나 이거를 발표 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이 또 피가 마르지. 저는 수험을 시작하면서 가장 조금 적응이 안 됐던 게 짧은 시간에 나의 생각이나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뭔가를 서술하는 시험을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거를 적응을 하는 게. 뭐 대학생들이 요즘에는 많이 도전을 하니까 독서를 많이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험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차 면접도 봐요? 3차 면접을 보는데 사실 뭐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붙는다라고 하고 실제 결과도 물론 이제 떨어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진짜? 한 해에 뭐 1명 아니면 있긴 있어요. 대부분 붙는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 합격자들은 3차 시험도 이렇게 모의 면접 이런 걸 또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거든요. 면접관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노무사 선배도 있고 물론 이제 뭐 노동법 교수도 있고 너무 심하게 대답을 못하면 나중에 그게 막 이렇게 썰로 돈단 말이죠. 그 업계 내에서 갔는데 도대체 노무사 시험에 그래도 노동법 1, 2에 1차 시험, 2차 시험 합격한 애가 너무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그것도 모르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차도 나름대로 준비는 해요. 옛날이 떠오르고 좀 애틋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 고초가 또 생각이 나서 또 많이 편치만은 않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더운데 공부하시는 분들 좀 힘내시고 자그마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역시 이런 수험을 거친 사람들은 항상 몇 명이 모이면 수험에 관한 얘기는 정말 끝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하면서 수험생 때는 시험에 붙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질 것 같고 힘든 일이 다 끝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쳐도 다시는 그 수험생일 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험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이 너무 힘들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더 힘들다. 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막 마음을 졸이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혹시 나의 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날이 펼쳐질 거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화이팅! 혹시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중에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오늘의 방송 저희가 했던 이 콘텐츠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사 시험은 저도 안 안 하고 나도 해요. 이건 뭐 지금까지 법무사 김창산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전현지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무사 셋